전 세계적으로 5억 명 넘게 감염돼서 5천만 명 이상 사망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인데 감염병을 일으킨 원인 병원체가 뭔지는 1951년까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였어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아주 인상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영화 속 존스 교수. 아우, 그 액션 전 너무 부럽습니다. 두 번째, 현실에서의 배우 해리슨 포드도 멋집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영화 속 인디아나 존스 교수가 생물학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물학계의 인디아나 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요, 스웨덴에서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으로 유학 온 의대생이었어요. 그런데 1951년에 알래스카를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1918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페인 독감, 공식 이름은 1918년 인플루엔자입니다. 그 희생자의 시신을 발굴해서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를 한번 추출해서 팬데믹을 일으켰던 원인 바이러스를 규명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알래스카를 떠났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알래스카 갈 생각을 했느냐? 그것은 1918년 인플루엔자는요, 인류 역사상 아주 최악의 팬데믹이었었죠.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넘게 감염돼서 5천만 명 이상 사망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인데 감염병을 일으킨 원인 병원체가 뭔지는 1951년까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였어요. 1918년 당시에는 바이러스라는 것도 몰랐었고요. 그때 아직 바이러스 존재가 모를 때니까 1950년에 와서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냐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이러스를 찾으려면 저 알래스카에 가면 그 당시 희생자들을 매장한 공동묘지가 있다. 그런데 알래스카는 추운 곳이고 동토의 땅이니까 아마 시신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거다. 마치 우리가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되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말이 딱 귀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용감무쌍하게 알래스카를 갔습니다. 대학원생이 달려간 알래스카 지역은요, 브레비근 미션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인데요. 지금도 인구가 한 400명밖에 안 된대요. 그 당시에는 주민이 한 150명 정도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작은 알래스카 어촌 마을에도 1918년에 예외 없이 인플루엔자가 들어온 거예요. 추정하기로는 개썰매로 오가는 만물상이나 또는 이 우편을 배달하기 위한 무체부, 우편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들어왔고, 문제는 150명이 주민인데 독감으로 무려 성인만 7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건당국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개별 매장도 못하고 다 같이 공동으로 묘지를 만들고 매장한 다음에 위에다가 하얀색 십자가 하나를 세워놨대요. 달려간 이 대학원생, 마을 어르신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시신 발굴에 들어갑니다.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시신이 나오는데 옷 입은 모습 그대로 다 나왔고, 거기서 폐 조직을 떼어가지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이러스를 어떻게 추출해야겠어요? 이거를 다시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럼 바이러스를 어떻게 키웁니까?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만 자라는 건데, 보통 바이러스를 지금 실험실에서 키우는 방법은요, 유정란, 달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도 달걀에다가 시료 일부를 넣어서 혹시 바이러스가 자라나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실패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더 이상 이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연구는 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서 대학원생은 교수님이 되셨고요. 병리학자로서 연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7년, 이제는 70이 훌쩍 넘은 노 교수가 되어버린 이 왕년의 대학원생 눈을 사로잡는 논문 한 편이 사이언스에 등장했습니다. 미군 병리학연구소 연구진이 낸 논문이었는데요. 제목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이라는 제목이고, 이게 그 유명한 사이언스지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 교수가 열심히 읽어봤죠. 봤더니 내용은 이런 거예요. 1918년 당시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미군 병사의 폐 조직 일부를 표본을 만들어서 포르말린에 담가놓은 게 있었는데, 1997년에 와서 같은 연구소 연구진이 이제 저게 있다면은 저기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해낼 수 있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얼마 전에 주라기 공원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PCR 기술을 이용하면은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증폭이 됐어요. 그거를 논문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유행하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와 가장 비슷하다라는 논문이 나온 거예요. 이 논문을 본 노 교수가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알래스카에 가서 다시 한번 시료를 갖고 오면 나랑 같이 연구할 생각 있느냐, 한번 확인할 수 있느냐 얘기하니까 군 연구소 연구진은 당연히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 교수가 다시 알래스카로 갑니다. 똑같은 곳에 가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팠고요. 시료를 채취해서 군 연구진에다가 제공을 했어요. 거기서 분석을 해봤더니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 똑같은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1918년 바이러스의 정체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충분히 생물학계 인디아나 존스라고 불릴 만하지 않습니까? 과학자 이름은 요한 훌튼입니다. 훌튼은 2022년 1월 22일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과학계의 평가는 열정과 끈기, 생각을 한 걸 실행에 그냥 옮기는 용감무쌍하고 진짜 독특하죠.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렇게 표현하니까 언뜻 영화 속 인디애나 존스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도 혼자 가잖아요. 그러고 그냥 툭 떠나버리고 그러잖아요. 가히 생물학계 인디아나 존스라 불릴만 하죠. 훌튼 덕분에 1918년 인플루엔자를 일으킨 바이러스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저는 그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정의가 이런 거예요. 과학은 진리를 향한 끝없는 탐구다. 철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아요. 항상 과학은 진의 영역이고 진리를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 알린 사실을 발견하고 있죠. 지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하나의 섬이라고 보면 지식이 늘어날수록 섬은 커집니다. 그러면 섬에 해안선이 있습니다. 그 해안선이 바로 첨단 과학이 되겠죠. 해안선이 커질수록 지식이 늘어날수록 암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새로운 질문, 모르는 것도 늘어납니다. 계속 새로운 질문을 하게 돼요. 나날이 넓어지는 해안선. 그리고 과학자들은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계속 해안선을 키워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해안선 구석구석을 살펴볼 겨를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해안선 구석구석을 많은 분들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안선을 넓혀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나날이 늘어나는 해안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늘어나는 해안선을 보시면서 해안선 구석구석을 보면서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해안선을 넓히느라고 여념없는 과학자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질문이나 생각이 떠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기탄 없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진리를 향한 끝없는 탐구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